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최근에 현대 기아차 전기기차 관련된 정보들이 많다. 너무 국뽕 아니냐, 너무 칭찬 많이 하는 거 아니냐, MP제 질서도 그렇고,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야기들을 저희가 귀 기울여 듣고 있고요. 컨텐츠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또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드려야 될 것인가를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희는 기술 덕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채널이고요. 보통 특정한 브랜드의 상품이 좋아서 그 해당 분야를 다루는 곳이 있고, 또 기술 자체에 매료돼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시장을 바꿔나가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것인지에 관심을 갖고 계속 그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콘텐츠를 다루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는 후자입니다. 제가 노트기어라는 곳을 20년 넘게 먼저 시작을 해서 IT 쪽에 발을 먼저 디뎠습니다. 노트북 관련해서도 저희가 최초로 매료됐던 브랜드가 싱크패드였고요. 그 다음에는 소니바이오였습니다. 국산 모델은 한 2004년, 5년을 기점으로 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브랜드가 옮겨간 궤적을 보시면은요, 기술의 새로운 특이점들을 제공한 그런 브랜드들이 시장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켰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는 데 기여를 했었던 그런 탁월한 브랜드들이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노트북 관련해 가지고 싱크패드 빠였다가 소니바이오 빠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국산 노트북에 또 국산의 IT 제품들에 매료돼서 그런 기술들을 소개하는 그런 궤적들을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재밌는 건 그때도 IBM, 소니 제품들을 뭐 다양하게 소개시켜 드릴 때만 해도 뭐 얘네들 IBM 바야, 뭐 소니 바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안 하셨는데, 국산 제품을 이제 관심을 갖고 소개를 해드리는 시점부터는 국뽕이냐, 또 뭐 삼성 바냐, 뭐 LG 바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아무래도 우리가 잘하는 기업들이고, 또 그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또 이런 경우 있어요. 해외 기업들은 탄생해서 발전할 때까지의 그 과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들이 괄목할 만한 기술을 선보이는 그 시점에서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잘하던 곳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IBM이나 뭐 소니 뭐 이런 기업들도 노트북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모빌리티 관련해서 좋은 제품들을 쏟아내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여기는 원래 잘하던 곳이 아니었나? 원래 기술이 국내 기업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는 곳 아니었나? 뭐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처음부터 높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 경탄합니다, 놀랍습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달해 드리면 별로 거부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현대, 기아, 그 이전에 이제 삼성, LG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조잡했던 그런 제품들서부터 너무나 익숙하게 봐왔고, 그런 히스토리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전업계, 특히 IT 업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본 제품들을 따라하는, 모디파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랜 동안 봐왔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술이 뭐가 있겠느냐, 그들이 선보이는 시장 선도 기술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하겠느냐라는 선입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스마트폰 시대로 세상이 전환이 되면서 시장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삼성과 LG가 세계 가전업계를 비롯해서 IT 업계 쪽에서도 괄목할 만한 제품을 내놓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기술의 특이점에 주목을 해보고 변천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제 이들이 시장을 견인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고 주목을 할 만한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기술에 집중하신 분들은 그걸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 그런 시점이 됐어, 내가 보기에도 지금 잘하고 있어, 좀 잘하는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신가 하면, 그런 분들보다 몇 배수나 되시는 분들이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 그동안 했던 거 봤잖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 뭐가 있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야, 지금 너네들이 얘기하는 건 국뽕이야, 너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야, 뭐 돈 받았어? 왜 내가 이해 못할 만한 갑자기 스탠스의 변화를 일으킨 거야? 너 예전에 안 그랬잖아, 너 예전에 IBM 혹은 뭐 소니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정말 기술다운 기술을 극찬했던, 그러면서 국내 업계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가감없이 해서 그들에게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일침을 날리더니 지금은 왜 갑자기
앞에 서서 그들의 나팔수가 된 거야. 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순수하게 저희를 걱정하고 우려가 돼서 하시는 거겠지만, 하나 놓치는 부분은 기술을 맨 앞에 민감하게 변화를 추적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기술 규격이 어떻게, 또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민감하게 고려해보지 않으시게 되면은 과연 지금 잘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앞으로 시장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예전의 데이터, 예전의 경험, 내가 봐왔던 거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여전히 과거에 잘했던, 내가 사용해봤는데 훌륭했던 그런 브랜드들의 제품이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 경우로 시장을 선도한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라진 시장 분위기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들이 괄목할 만해서 소개해드린 것도 뭔가 이거는 음모가 있고 비리가 있고 뭔가 유착 관계가 있어서 생긴 결과물이다라고 쉽게 단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뭐 시간이 해결을 해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를 저희는 알고 있어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외 IT 기업의 그 기술 포인트들에 집중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삼성, LG 쪽으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새로운 기술들, 또 진보된 형태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소개해 드릴 때, 그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갑자기 삼성바가 삼성에서 뭘 받았느냐, LG에서 뭘 받았느냐, 또 국뽕에 빠진 거냐, 똑같은 패턴들이, 또 그런 이의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이 그걸 증명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국내 기업의 IT 전자업계들이 이제 상품성에 있어서 과거의 강자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포인트로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을 보이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도 자랑할 만한 전자기업들을 갖게 됐구나 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없어지게 된 거죠. 자동차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동차는 전기차로 전환이 되고 있고요.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의 기술 표준과 또 상품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흐름이 과거 내연차 시절과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차와 내연차는 다르지 않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게 전기차를 알면 알수록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십니다. 주로 전기차를 직접 소유해서 장기간 타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동차 평가를 할 때도 전기차를 직접 소유한 상황에서 장기간 이용을 해보고 다양한 형태의 전기차를 판단을 해보시는 분들은 내연차와 전기차를 구태여 연관을 지어서 아무 차이가 없이 그냥 이것도 하나의 자동차일 뿐이고 전기 모터가 배터리만 바뀌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워딩을 절대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시냐면, 장기간 내연차 리뷰를 많이 하시고 전기차를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조금씩 짧은 기간 동안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이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뭐 이렇게 단정을 짓죠. 심장이 바뀌어 있는데 자동차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이 되는 엔진, 이게 내연기관이냐 전기모터냐. 내연기관은 화석연료를 통해서 상하운동을, 회전운동을 바꾸면서 복잡한 파워트레인 전달, 동력 전달 계통을 통해서 출력이 나가는 거고, 전기모터는 유도기전력을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4대 힘,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 그 중에서 중력보다 강한, 그리고 대단히 효율적인 그런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출력을 냈기 때문에 전혀 출력 특성이 다릅니다. 출력 손실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내는 패턴도 다르고요. 이게 다 다른데 결과가 동일하게 엔진이 전기모터,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엔진이 전기모터와 배터리로만 바뀌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단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출력을 내는 특징, 그리고 또 그 출력이 내는 특징이 다르니 당연히 제어도 달라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피드백도 당연히 다릅니다. 전기차 타보신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와, 이게 성능이, 와, 이게 너무 달라, 전기차는 진짜 다른 세상이야, 이 얘기가 가장 많습니다. 왜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셨냐면, 이걸 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은 그걸 논리적으로 기술의 어떤 변화에 맞게 잘 설명을 하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완벽하게 내연 자동차를 사용했던 환경과 전기차를 사용하는 환경이 다르다라는 걸 몸으로 느끼니까 이건 달라, 정말 달라, 타보면 알아,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는 설명은 못하겠지만 너도 한번 타보면 느낄 거야, 다르다라는 걸.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지금 뒤집히고 있어요.
갑자기 테슬라라는 업체가 나와서 기존의 내연 자동차들이 지난 20년간 유지돼 왔던 한 해 판매량 8천만 대, 그리고 시총 1000조, 모든 자동차 회사의 시총을 다 합치면 대략 1000조 정도 되는 그 법칙이 테슬라에서 한 방에 깨져버렸죠.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도 막 뒤죽박죽이 됐어요. 전기차 판매량, 전기차에 대한 평가, 전기차에 대한 어떤 상품성에 대한 사람들의 결과,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요, 예전의 강자는 더 이상 강자가 아니고요, 듣도 보도 못한 업체들이 이름을 상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생긴 지 10년도 안 된, 테슬라는 이제 2003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돼서 전기차에서는 그래도 조금 경력이 있는 그런 레거시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 업체들은 거의 뭐 2010년도에 설립되거나 아니면 뭐 설립되지 몇 년 안 돼요. 이런 업체들이 중국에 가시면은 뭐 리오, 리쌍, 뭐 샤오펑, 비아디, 뭐 비아디는 조금 역사가 좀 있습니다만, 이런 업체들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주목을 끌고 있고요. 실제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술들이나 또 인버터에 사용하는 뭐 실리콘 카바이드 파워 반도체라든지 또 배터리에 사용하고 있는 또 BMS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괄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벤츠, BMW, 뭐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이런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서 결코 떨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 그런 강자들보다 훨씬 더 진보되고 앞선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기아가 그러고 있어요. 현대기아가 내놓는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이 왜 세계 올해의 차,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되고 있냐면 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기술적인 특이점이 기술에 집중하는 사람들에게는, 야, 여기만큼 잘하는 브랜드가 몇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가격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 세계 올해의 차로 뽑지 않을 수가 없지, 인정 안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현대기아가 그동안 자동차에서 뭘 보여줬길래 갑자기 전기차를 그렇게 그럴싸하게 건반 번지르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각국의 경력 있고 또 자기 어떤 직업으로서의 자존심을 걸어야 되는 그런 투표를 행사하는 그런 올해의 차라든지 뭐 이런 어워드 선정에서 갑자기 현대 표를 주고, 현대 그것도 2등하고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서 이거는 뭐 누가 봐도 1등이야, 얘네들을 살 수밖에 없어, 이 가격대에는, 이런 평가가 나오겠습니까? 기술에 집중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에 집중해서 이런 내용들의 화제성을 쫓아가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화제성들을 많이 다루는 브랜드들을 많이 노출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제가 IT 업계에 있을 때 IBM, 한동안 계속 IBM 얘기, 예를 들어서 뭐 버터프라이 키보드 탑재한 모델을 뭐 760, 770, 그 다음에 T20P, A20P, T1P 뭐 이런 거에 매료가 돼가지고 X20 뭐 이런 것들이요. 네. 그 다음에 소니 바이오 나왔을 때 Z505, 그 다음에 SR 시리즈, 뭐 R505 뭐 이런 것도 나왔을 때, 와이씨 이거 뭐야. 예, 그러면서 한동안 그런 제품들의 매료가 됐듯이 기술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기술을 가장 괄목할 만하게 구현해서 결과물을 내는 브랜드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성, LG 쪽에서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들어오면서 컨버전스라는 개념이 2002년, 2003년도에 IT 업계를 주도하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이 컨버전스가 되면서, 이 컨버전스가 시작된 건 사실 스마트 혁명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혁명이 사실 그것을 2007년, 8년에 아주 급속하게 끌어당기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의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던 국내 전자업계, 특히 삼성이었죠. 삼성이 갤럭시를 가지고서 이제 대박을 터뜨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노트북 사업에서도 뛰어난 품질과 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또 그 점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삼성의 노트북 PC라든지 IT 제품의 아이덴티티가 뭐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이제는 갑자기 국산친 제품에 주력을 하고 뭐 여기에 쓸데없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걸 띄우지 못해서 안달이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런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 세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술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런 흐름이 보입니다. 그럼 그 흐름이 보이면 그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기술이 좋아서 이 미디어를 하는데 그 기술을 가장 솜씨 있고 가장 맛깔스럽게 가장 훌륭한 형태로 제품에 녹여내는 브랜드를 어찌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얘기를 어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이런 오토기어널 채널을 만들어서 이런 기술 이야기를 하는 목적도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업계를 선도하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그러한 부분에 주목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건데, 가장 잘하고 괄목할 만한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는 브랜드에 집중을 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니까 여전히 과거에 잘했지만 지금은 못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그래도 잘한다라고 억지로 뭔가를 끼워 맞추려고 한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거 자체가 못할 짓이에요, 그거는. 자, 그럼 반대로 바꿔 얘기를 하면 현대기아가 앞으로 제대로 이제 방향을 잘 설정했나 싶은데 못해요. 초기에 왜 이런 말 있죠? 초반 끝발이 먼 끝발이다라고. 이제 기술적으로 계속 진보를 해나가고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더 이상 결과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다른 데로 또 잘하는 업체로 아마 관심이 옮겨갈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거고, 주목을 할만하니까 주목을 하고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현대기아가? 국산 전기차가?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국산 전기차는 일본 미쓰비시나 마쓰다나 그 또 포드나 뭐 이런 데에서 기술 구걸해서 빌려와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것도 제대로 구현 못 해가지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들어 놓고 나중에는 우리 책임 아닙니다 하고 발뺌이나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찌질한 그런 팔로워들이었는데, 겨우 그냥 모방해가지고 디자인도 뭐 오피러스 같이 흉내나 내는, 이게 말이 돼? 이게 시장을 선도한다고? 그 엄청난 역사의 벤츠가 만들어내는 전기차, 또 스포츠 세단의 명가인 BMW가 만들어내는, 더군다나 스포츠 끝판왕인 포르쉐가 만들어내는 이런 거와 비교가 된다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저기는 돈 받은 거야. 저기는 뭔가 이런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합니다. 지난 20년간 여러 번 경험했던 거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타당성이 나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될 겁니다. 지금의 이러한 현상들은요, 기술을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히 앞으로는 시장이 이렇게 변화했고 자동차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바뀌겠구나라는 포인트들이 보이는데, 저희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동의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오실 거라는 거를 이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생각을 바꾸십시오. 저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부정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려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컨텐츠의 밸런스를 잡아서 지금 불편하신 것도 사실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실 수 있습니다라고 뭔가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잘못된 행동이죠. 지금 그 조율을 통해서 불편해 하시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납득하면서 기술적인 특이점을 통해서 국산 전기차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효과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다른 전기차들, 다른 브랜드들의 제품들과 비교를 통해서 그렇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편안하게 도와드리는 일이 저희 하는 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스스로는 균형, 그리고 또 외부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의 모습은 자기가 이렇게 잘 몰라요. 이렇게 들여다봐도 뭐 잘하고 있는,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 그게 불편한데 이런 포인트들을 많이 놓칩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캘리브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으로 많이 그걸 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김드라 그리고 또 장진영 님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셋이 아이오닉 5 후륜 모터를 분해를 할 겁니다. 분해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특이점, 또 괄목하는 부분들, 또 현대가 구현하고 있는 전기 모터의 기술들, 이런 것들이 어떤 점들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또 재미있는 탐구, 이거는 뭐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를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과연 전기차는 어떤 방식으로 전기 모터가 구현이 되어 있고, 지금 기술적으로 대중차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는 어떤 기술을 이 전기 모터에 구현해 놓고 있는지, 이런 호기심을 우리가 충족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으로 전기 모터 관련된 분해 영상을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